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945년 10월 16일 해방을 맞아 귀국한 이승만. 이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살아온 그의 영육의 생애 지금 시작합니다.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 이경성과 김말란 사이에서 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1877년 고향을 떠나 한성으로 이사를 하고 현재 종로구 관철동과 회연동 일대에서 성장하게 되죠. 어린 시절 꽤나 부유했던 집안이었지만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던 아버지로 인해 시간이 흐르며 가세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배제학당 1894년 서당을 다니며 한학을 익혔지만 몰락왕손이라는 이유로 과거에서 번번이 낙제하던 그는 20세가 되며 조선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영어, 세계사 등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식 학문을 접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꿈꾸는 계기가 되죠. 1896년 미국 시민권자로 조선에 귀국한 서재필 등의 계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협회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 등을 창간하고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했던 구한말,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춘생문 사건, 단발령, 아관파천 등의 위기를 겪으며 다급해진 고종. 여느 때보다 힘이 될 세력이 절실했지만 이승만이 속한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하자 등을 돌리게 되죠. 이것은 전제 군주정에 대한 도전이며 역적모의이다. 왕조체제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독립협회는 불법으로 규정되며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승만은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20대의 젊은 시절을 한성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5년 7개월간의 감옥 생활. 암흑 같던 나날들이었지만 한 줄기 빛도 있었죠. 스승이었던 배제학당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된 520여 권의 책을 공수해 읽고 사전을 만들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죠. 개인의 자유가 없는 백성의 존재 이유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감옥 내에선 사형이 집행되고 있었고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종교에도 심취하게 되던 그때 1904년 8월 9일 민영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출소한 이승만. 미국에 가야겠어. 아버지와 미국 선교사들의 강력한 권유로 미국으로 진로를 굳히게 됩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감옥살이 시킨 고종이었지만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마지막 희망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밀서를 보내는 임무를 맡게 되고 가진 것이라곤 배표와 선교사들의 소개장뿐이었지만 비장하게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조선이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를 만나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저지하는 데 협조해 주도록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미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를 통해 일본 총리 가스라다로와 밀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공격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화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미 자국의 이익을 먼저 택한 미국. 이승만이 가까스로 루즈벨트를 만났음에도 결국 원하는 바를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에 머물면서 학업을 이어나갑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 이어 하버드에 이어 프린스턴 대학을 거치며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170여 회의 강연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기도 했죠. 조선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 1910년 8월 22일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한일 합병조약을 통과시키며 나라가 망하고 암울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다시 하와이로 떠나 그곳에서 교육과 언론 및 선교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이어나가죠.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조선에서는 대대적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중국 곳곳에는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이승만은 6곳의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되죠. 이승만에 대해 현상금 30만 달러를 걸어놓은 일제를 피해 중국인으로 변장, 미립국을 통해 3개월 만에 상해에 입성하게 되고 이후 세계 열강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외교전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뭉쳤던 임시정부는 얼마 가지 않아 분열되기 시작하죠. 당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공산주의가 득세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던 시기였고 이에 상해 임시정부도 서서히 노선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주주의와 공산주의,
외교투쟁과 무장투쟁의 선택지를 놓고 결국 갈라지기 시작하죠. 공산주의가 이상적이고 말은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결국 탄핵당하며 1925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급작스런 해방.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항복하면서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방 후 38선 이북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남한의 공산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 힘을 합쳐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자고 외칩니다. 하지만 결국 남북한의 총선거가 무산되고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주장하기에 이르죠.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이 공포되며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이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유상몰수와 유상분배를 골자로 한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토지 소유를 늘려 생산력을 고취시킵니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1948년 당시 80%에 이르던 문맹률을 급격히 낮추어 대한민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죠. 자신의 지지층 확보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던 그때 1950년 6월 25일 폭풍이라는 작전명 하에 이루어진 북한의 전면적인 남한 침공. 북한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서울까지 진격하였죠. 긴박했던 순간 이승만은 서울 시민들을 안심하는 연설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피난을 선택하고 적군 남한을 막기 위해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며 수많은 서울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3년간 이어진 전쟁, 100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참혹한 결과 앞에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더욱 강화됩니다. 덕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 같은 대한민국 안보의 기틀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반공이란 절대 이념 앞에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의 과업은 허공에 머물고 말았죠. 대한민국은 아직 내가 필요하다. 원자력 연구소 등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장기 집권에 대한 야욕은 커져만 갔습니다. 언론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고 4.4 5.입 개헌에 이은 60년 대규모 부정선거의 자행으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국민의 힘으로 부정선거 물리치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용할 것이노.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고 12년간 유지했던 대통령직 하야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 이는 사실상의 추방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했으나 65년 7월 19일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90세의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